안녕하세요. 1강을 이어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1강에서는 우리가 몽골어 기본 모음과 보조 모음을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우리의 강의의 목표는 무엇보다 필기체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몽골어로 좀 더 자유롭게 필기체를 쓰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얼렁얼렁 이 영상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음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고 있는 화면에는 몽골어 20개의 자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20개의 자음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순서대로 하나씩 볼 건데요. 역시 노트와 펜을 필기 도구를 옆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나는 첫 자음은 매입니다. 매입니다. 매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는 지금부터 예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음은 예술입니다. 보실게요. 인쇄체하고 필기체는 많이 다르죠? 자, 다시 작은 배, 덤배, 지측배, 덤배, 지측배입니다. 다음 자음을 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번처럼 돼서 어떻게 보면 숫자 13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왜입니다. 왜. 작은 왜를 보겠습니다. 작은 왜입니다. 작은 왜. 자, 그 다음은 개입니다. 개를 보겠습니다. 개는 위에서 아래로 우산 꼬리처럼 보이죠? 네, 개입니다. 작은 개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개. 자, 그 다음에 네입니다. 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필기체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올리고 내리고. 네. 네입니다. 네. 자, 작은 네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문 지처럼 보이죠? 지. 작은 데, 큰 데. 자, 그 다음에 제입니다. 제니 할 때 제. 볼게요. 소기체보다요, 필기체가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제는. 네, 제입니다. 자, 제가 전 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몽골어 필기체는 펜이 끊어지질 않고 바로바로 이어서 써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예쁩니다. 제는 3번처럼 보이죠? 네, 얘도 역시 제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제는 조금 다릅니다. 제입니다. 제. 자, 그 다음에 가를 써보겠습니다. 다시 지치카, 작은 카입니다. 덤카, 지치카, 큰 카, 작은 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들 중 하나가 일입니다. 일. 자, 발음하면서 함께 써보겠습니다. 자, 얘는 아처럼 생겼죠? 근데 선이 없어요, 중간에. 이거는 조금 쉽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 다음은 임입니다. 임. 영어 M하고 많이 다릅니다. 필기체에서는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임. 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임입니다. 임. 자, 그 다음은 인.
한국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인인데요. H처럼 잡고 영문 H처럼 잡고 발음하시려고 해요. 근데 얘는 인입니다. 인. 자, 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도 숫자 1번처럼 생겼습니다. 자, 인. 작은 인. 자, 우리의 목표는 필기체를 쓰는 방법을 익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발음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패입니다. 패를 써보겠습니다. 자, 얘는 패입니다. 패. 다시 지직패, 작은 패, 큰 패, 작은 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한국 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 이르르입니다. 이르르 어렵습니다. 둘 다. 자, 이르르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버섯처럼 생겼습니다. 이르르. 자, 그 다음에 작은 일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르르. 자, 얘는 있습니다. C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영문하고 많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기억해 주세요. 영문하고 발음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비교적 쉽습니다. 큰 작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태입니다. 태는 인쇄체로는 보기는 쉬워 보이긴 한데요. 근데 필기체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입니다. 자, 얘는 태였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을 돌아보게 하거나 정지시켰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F입니다. F가 등장했습니다. F. 보통 F라고 하는 것보다 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문 발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우선 써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페를 써볼게요. 얘는 페예요. 자, 작은 페입니다. 자, 해입니다. X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해예요. 해를 써볼게요. 얘를 한국 분들이 야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야는 이렇게 완벽한 동그라미가 쳐지거든요. 근데 해는 아닙니다. 네, 주의하시고요. 야하고 해를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채입니다. 채. 자, 채를 써볼게요. 자, 낙타머리가 나왔죠? 채입니다. 채. 자, 얘를 너무 길게 빼시면 안 예쁩니다. 얘는 살짝 빼야 돼요. 채입니다. 채. 자, 그 다음은 채입니다. 채. 자, 오를 기억하죠? 자, 오를 한번 써볼게요. 오를 우리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얘랑 오랑 닮았어요. 자, 어떻게 닮았는지 지금 관찰해 볼게요. 한번 볼게요. 채를 써볼게요. 자, 뒤로 갔습니다. 뒤로 빠졌습니다. 네, 작은 채는 자, 이렇게 생깁니다. 얘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많이 다르죠? 얘는 채였습니다. 큰 채, 작은 채. 자, 이어서 갈게요. 얘는 이슈입니다. 이슈 써볼게요. 큰 이슈. 네, 작은 이슈. 네, 이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고 안쓰럽다 할 때는 이씨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는 아플 때 여여여 했잖아요. 얘는 안쓰러울 때 이씨라고 하거든요. 이런 작은 팁들도 알려드리면서 수업하면 조금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갈게요. 자, 얘는 이씨처럼 생겼죠? 근데 좀 다릅니다. 약간 꼬리표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씨처럼 생겼어요, 여전히. 하지만 밑에는 이렇게 꼬리가 생겼습니다. 안쪽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작은 이씨. 제가 너무 빠르게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지화면 해서라도 쓰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이씨, 작은 이씨였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몽골어 부호자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얘는 발음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사실 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한 차이가 나고요. 뜻 차이까지 납니다. 자, 예를 들면 연음 부호의 같은 경우는 단어를 조금 부드럽게 불러달라. 특히 연음 부호 앞에 있는 자음을 부드럽게 불러달라고 할 때 연음 부호를 써요. 자, 얘는 가만히 있으면 지금 얘를 한번 가져왔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면 잘 들어주세요. but 이렇게 읽지만 연음 부호가 들어갔잖아요. 뒤에 단어에서는. 그럼 얘는 but 선생님 이름은 but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but 제 이름이거든요. 근데 얘랑 뜻까지 달라지거든요. but은 생각하다의 but이고요. 생각해라 라는 의미가 되지만 but은 살아있다,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완전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음 보호를 적절하게 쓰지 못할 경우에는 단어 의미와 뜻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음보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음보호 같은 경우는 얘도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표기를 해주거든요. 지금 연음보호의 앞에는 이를 더 강하게 해달라 라고 할 때 써주고 있거든요. 자, 앞에 있는 단어 발음을 할게요. 제가 까르 두 가지 의미가 돼요. 하나는 손팔이거든요. 두 번째 의미는 나가라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까르야 할 때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를 조금 더 강하게 불러달라는 의미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발음 차이를 캐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까르야 강해졌죠, 얘가. 그래서 까르야. 네, 많이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를 한번 해볼게요. but, 생각하다의 but였습니다. 근데 여기선 생각하자 할 때는 but you 이런 식으로 뇌를 더 강하게 불러야 한다라는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연음보호하고 경음보호는 사실은 엄청난 의미와 그리고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뭔지 모르겠다고 싶으면 여러분은 더 학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얘네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단어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꼭 앞에는 자음이 존재해야지만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혼자서 뒤에서 어떠한 자음이라든지 모음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얘네 앞에는 자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해라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다르게 얘기하면 크게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큰 글씨가 없다는 이야기죠. 얘를 그냥 여러분이 작게만 쓰는 것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네, 6번처럼 생겼죠? 네, 얘는 저히니 딤득. 얘 이름하고 발음
나오는 소리하고 완전 다르죠? 얘는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저히니 딤득. 하지만 여러분 그냥 얘 보면 앞에 있는 자음을 부드럽게 불러줘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할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핫토긴 딤득이에요. 핫토긴 딤득. 경음 부후라고 했죠? 앞에 있는 얘를 조금 강하게만 불러주시면 돼요. 네, 얘는 절대 단어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핫토긴 딤득.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옆에 써볼게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5개의 글자를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발음이라기보다는요, 몽골어로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필기하는 연습 정도로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힘들었다면 우리 영상을, 앞에 있는 영상을 다시 보거나 정지시켰다가 따라해 주시면 의외로 되게 재미있고 내가 미술하고 있는 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재미있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언어 강사 버뜨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